저는 축구할 때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면 큰 부상을 당했을 때. 저도 큰 부상을 2번 정도 당했는데 내가 기술도 좋고 운동 능력도 좋아, 자신감도 넘쳐. 근데 부상 당하면 그때 정말 힘들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상만 당하면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치료비나 재활비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내 실력이 애매해, 팀 성적도 애매해. 축구하다 보면 정말 힘든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부상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구간을 넘었으니까 프로도 가고 뭐 300경기도 뛰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부상을 어떻게 넘었는지 핵심만 뽑아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 부상이 힘든 이유가 치료법이 없어서, 재활법이 없어.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뭐가 제일 힘드냐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하필 이 시기야, 왜 하필 나야,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이 해석이 내 머리에 꽉 찹니다. 그 해석이 만들어낸 내 감정 상태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정말 어렵겠지만 심정적으로 부상을 받아들여야 돼요.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억지로 참고 받아들여라, 그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 부상이 나의 축구의 일부다, 나를 성장시켜주는 최고의 스승이다, 이걸 진심으로 느껴야 돼. 되게 당위적이고 형식적이고 교과서적인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방법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이 세상에 부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리스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특별히 뭔가를 너무나 잘못해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특별히 뭐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해도 우리가 공감이 안 가잖아요.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숫자가 있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암 안 걸릴 확률이 55%예요. 심혈관 질환 안 걸 확률이 33%야. 치매 안 걸릴 확률이 57%야. 이거 세 가지만 해도 몇 프로예요? 10.5% 미만이야. 내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이 세 가지 질병을 안 걸릴 확률이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니까. 거기다가 내가 살면서 교통사고도 안 나, 아니 뭣도 안 해, 내 인생에 도저히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냥 나는 천하태평. 그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이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니까. 이 문장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나는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돼가 전제로 깔려 있어.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나는 원래 좋은 일을 경험해야 되는데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하는 축구도 마찬가지. 이거 다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히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수치고, 그 수치를 보면 그냥 우리가 다 그냥 감사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도 안 감사하면 뭐가 감사해요? 나 부상당했는데. 자 보세요, 그냥 인류 역사 말고 서기부터 해볼게요. 서기. 여기서 말하는 서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나서를 서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26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잘났다고 전쟁 없는 이 시기에 태어났을까요? 왜 하필 나는 2026년에 태어나서 이거 살아있지? 지금 단순 계산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 말고. 태어난 연도까지 하면 너무 이게 복잡하니까, 사람마다 태어난 게 다르니까. 그럼 몇 프로예요? 내가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난 게 2026분의 1이니까 0.049%야. 여기도 말이 안 되는 확률인데, 현재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휴전이잖아, 그지? 전쟁이 안 끝났어요. 그래도 73년째 전쟁이 안 나고 있어. 지구상에 전쟁으로부터 그나마 안전한 한국에서 태어날 확률이 몇 프로예요? 0.6%. 정확히 하면 0.64 되겠죠? 왜냐면 80억분에 80억 나누기 5천만 하면은 0.64니까 러프하게 잡은 거야, 러프하게. 근데 이거 두 개 합치면 뭐예요? 이거는 숫자 쓰기도 힘들어. 0.0003115%.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이 지금 내가 한국에서 존재하는 확률이라고. 여기에서 내가 축구도 해, 뭐 유튜브도 볼 수 있어, 뭐도 해. 내가 아무렇지 않게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냥 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고. 그 기적 중에 극히 일부 부상을 당한 거예요. 부상을. 그냥 야 좋게 생각해, 이런 개념이 아니야. 와, 더 다칠 수 있었는데 이 정도만 다쳤네? 감사하다. 와, 아프면 치료도 못하고 치료 못 받아서 그래도 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아프리카에 그렇게 많은데 나는 치료는 받을 수 있네. 그냥 이게 나와야 정상인데 그게 안 되죠. 왜? 납득이 안 되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설득해야 되는데 납득을 하게끔 그걸 종교적으로 설득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성향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좋든 싫든 과학이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담론을박이 있을 때 친구랑 뭐 싸워, 야 너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우리 이 말 하시, 이 옷 만드는 거, 공법, 뭐 지금 이 칠판, 건물 이런 거 다 과학적인 기반,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 다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나를 설득시킬 수 있게, 방위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믿어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숫자를 보시면 무슨 일이 안 터지는 게 더 오히려 이상해. 그래서 내 앞에 나타난 부상을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 다음 내가 할 일이 스마트하게 떠올라요. 난 뭘 해야 돼요? 이거 받아들이고 일단 정확한 병명과 원인을 확인해야 돼. 그걸 찾아야 돼. 내가 지금 다친 게 발목 인대인지 건인지 근육인지 뼈인지 아니면 관절인지,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오진이 나면 재활 과정에서 탈이 무조건 나요. 저도 제 주변에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 처음에 한 3개월 복귀 나왔는데 오진 받아서 한 10개월 걸려서 그냥 방출당한 선수. 저 제주에 있을 때 그랬어요. 제가 이름은 말 안 할게요. 저는 필요골절 허리 디스크가 제일 큰 부상이었는데 선수하면서, 필요골절은 그 조선대학교 이준영 교수님이 해주셨고 당시 그 광주FC 주치의셨어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는 엄경영 교수님이 수원FC 때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다행히 오진 없이 수술도 잘하고 재활도 잘 돼서 복귀하고 재발 없었어요. 지금도 없어요. 맞아요. 이것도 제 복이에요. 그래서 엄청 감사해요. 근데 프로가 아니면 이런 시스템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병원 3군데 이상은 가보시고, 저는 그렇게 추천합니다. 힘들죠. 귀찮죠. 근데 이게 힘들고 귀찮은 일이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나중에 이게 안 복잡해진다니까. 이건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부모님도 힘들겠죠. 선수도 힘들고. 그래도 꼭 진짜 최소한 2군데.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이제 엘리트라고 한다면 운동선수 전문으로 봐주시는 의사분 꼭 찾아가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운동 전문 그 의사분과 아닌 분의 소견이 많이 달라요. 똑같은 손상을 보더라도 야, 이건 참고 해도 돼요. 그리고 시즌 끝나면 하시죠. 왜 시즌이 중요한지 그분은 아니까. 이거를 근력으로 끌고 가고 주사 맞으면서 시즌 마무리하고 경기 없을 때 오프 시즌에 하면 된다는 걸 그분들은 알아요. 근데 일반인 그 보시는 의사분들은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지금 이게 참고 하는 게. 그래서 무조건 수술.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를 자기가 혼자 판단하면 절대 안 돼. 꼭 운동 전문의에게 자문을 받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방에 끝내는 게 나으니까 최소한 2군데, 많게는 3군데 가서 교차 확인을 해보고 그때 결정을 하자. 그리고 이제 재활이 들어갈 건데 저도 재활을 해봤지만 굉장히 지루하고 힘듭니다. 우리가 본훈련은 딱 2시간 하고 끝나는데 이거는 뭐 오전에 4시간 하고 오후에 4시간 겁내 길어 진짜. 몸이 지치거든. 이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경기력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으니까 재활을 하면 몸은 편한데 축구에 도움되는 거 영상을 많이 봤어요. 하이라이트 말고 풀 영상. 저는 도르트문트 경기를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 로이스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물론 저랑 축구 스타일이 달라요. 하지만 광주FC가 하는 축구가 도르트문트랑 그때 당시 비슷했고 제 역할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최소 하루에 한 경기는 봤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책을 많이 봤어요. 축구책? 아니요, 저는 축구책 잘 안 봐요. 그럼 뭘 봤냐? 인문학, 생물학, 뇌과학, 해부학, 심리학 이런 거 봤어요. 아니 왜 축구랑 상관없는 걸 봐요? 시간 아깝게. 상관 무조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축구 누가 해요? 사람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분야는 뭐냐면 사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분야예요. 저도 25년 동안 축구를 했지만 사람의 작동 방식을 모르고 축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자동차를 몰라. 엑셀이고 브레이크고 뭐고 뭔지 몰라. 근데 운전을 해요? 아예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사고가 나겠죠. 저는 축구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기 하고 킥하고 슈팅하고 컨트롤하고 배웠으니까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 축구를 하는 사람의 생각, 감정, 느낌 이런 게 왜 일어나는지 몰라. 아니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서 해결 잘하는 애들은 정신력이 좋은 친구, 해결 못하는 친구들은 정신력이 약한 친구. 너 하루 4탕에 그러니까 정신력이 좋아. 너 하루 1탕에 그러니까 정신력이 나빠. 오케이. 자, 그렇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정신력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일어나요? 기본적으로 의식이 있어야 정신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의식은 어디서 일어나냐고. 우리 되뇌 피질, 정확하게 얘기해서 신경세포, 뉴런. 그럼 그 뉴런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신이라는 추상적인 무언가로 이렇게 있어요? 어디 있다가 숨어 있다가 탁 나타나요? 아니죠. 신경세포 뭐예요? 지방, 단백질, 수분으로 만들어진 세포잖아. 그 세포의 상태가 좋으면 정신력이 좋은 거고, 그 상태가 안 좋으면 정신력이 안 좋은 거지. 근데 그 정신은 뭐의 문제냐고. 몸의 문제지. 하루 한탕 하는 애가 강력하게 나는 게을러야지 그 강력한 정신력을 발휘하는 건가요? 아니죠.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경망의 형성이 안 된 거지. 누구는 그게 태어날 때부터 잘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포기해야 되냐고. 아니죠. 바꿀 수 있잖아. 2000년에 그 노벨의학상 받으신 에릭 캔들 아저씨가 인달팽이 가지고 밝혀냈잖아요. 부상 당했을 때 무조건 책을 봐라, 경기를 봐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이고 내가 축구를 못한다는 건 다른 무언가는 할 수 있어. 그 시간이 내게 주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대한 내가 감사함을 느끼고 무언가를 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하물며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와, 게임을 할 수 있다니 너무 좋다. 아니 어차피 할 건데 몰래 숨어가지고 막 몰래 하지 말고 죄책감 받지 말고 할 때는 진짜 감사하게 하는 거야. 와, 나 게임 할 수 있네. 게임도 머리 싸움이잖아. 저도 스타크래프트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나이 저랑 비슷하시고 제자랑 조금 하면은 제가 한창 할 때는 진짜 그 막 프로게이머 연습게임이랑 붙어서 제가 이기기도 했어요. 제가 주종은 저그거든요. 프로팀에서도 선수들끼리 막 모여서 스타 하는데 그럼 저는 랜덤으로 해도 테란이나 프로토스로 해도 그냥 대부분 다 이겼어요. 그게 핵심이 이거야. 내가 뭘 하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몰입하는 거. 저는 넷플릭스를 한 번도 안 봤지만 넷플릭스로 오징어 게임을 본다고 우리가 해볼게요. 흥미진진한 영상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짜증, 분노, 걱정, 두려움 이런 거 있어요? 뭐 과거에 대한 이런 거 없어. 그냥 나는 오징어 게임 보는 게 다야. 그거를 부상당해도 할 수 있다. 나는 축구 선수니까 꼭 축구에만 시간을 써야 된다?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축구 선수의 24시간 중 대부분은 축구에 관련된 일이지 축구 자체는 아니잖아. 그죠? 저는 의사가 아니고 재활 트레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 진단을 하거나 이거 하세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다만 진단을 받는 과정, 재활을 받는 과정,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 그 습관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내가 축구를 하는 진정한 의미, 이 사실을 내가 부상당했을 때 진심으로 느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부상은 정말 최고의 스승이야. 왜? 나는 그 부상 없었으면 내가 축구를 하는 진정한 의미 그딴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든. 와,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축구를 했다니.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이거를 몰랐으면 내가 너무 끔찍하다. 그게 김주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 탄력성의 본질입니다. 리질리언스. 시련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시련 덕분에 성장하는 거. 저는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약간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마 재활센터에서 코어 운동 많이 시킬 건데 그거 말고 내가 따로 시간 내서 코어 운동 20분 이상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부상을 어디 당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코어가 단단하면 무슨 동작을 해도 몸에 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코어 운동은 그냥 매일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세요. 우리가 매일 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은 빼니까 그냥 매일 한다는 마인드로 하루 20분씩 시간만 나면 그냥 짬짬이 이거 코어 하는 거예요. 코어. 그러면 진짜 복귀할 때 훨씬 더 단단하게 복귀할 수 있을 겁니다. 코어 동작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프랭크도 있고 뭐 복근 운동도 있고, 그죠? 내가 지금 어디가 다친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맞게 할 수 있어. 핑계 대지 말고 어떻게든 하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뭐 허리가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 그리고 더 시간 되시면 발목, 발가락 운동, 그 다음에 그 밸런스 패드 위에서 밸런스 운동 하는 거, 이런 고유감각 훈련 이런 것도 많이 하시면 좋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막 무게 들고 힘들게 하는 거는 뭐 재활센터나 팀에서도 많이 하니까 그 근육들이 잘 협응할 수 있게 유연성 밸런스 운동을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2011년에 프로 입단하고 리그 한 경기도 못 뛰다가 2012년 준비하는 동계훈련에 진짜 한번 해보자 해서 실제로 몸이 되게 좋았어요. 오프 시즌에 팀 전체, 광주FC 팀 전체 포인트 2위를 했거든요. 동계훈련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개막 납두고 일주일 남기고 마지막 연습 경기를 했어. 그 목포시청이랑. 근데 그 경기에서 제가 피로골절이 나간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뇌에서 똑 소리가 나. 그래서 이제 의무 트레이너 등에 업혀서 이제 운동장에 나올 때 저는 몰랐는데 울고 있더라고. 그냥 울고 있어. 뭐 억울한 건지 슬픈 건지 왜 울었는지 몰라. 아직도 몰라. 그냥 울고 있어. 계약 기간도 그때가 그 해가 마지막이라 그 해 잘해야 됐거든. 근데 동계훈련 잘하고 부상을 당했으니 와, 이제 나는 끝났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뭘 했냐면 그냥 다 비웠어요. 약간 이런 마음, 그래 뭐 다 가져가라. 그냥 그런 척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비웠어. 근데 그렇게 다 내려놓으니까 이상하게 재활하는 것도 재밌고 복귀하는 건 더 재밌고 몸 올릴 때 체력 운동 엄청 힘들잖아요. 그것도 막 엄청 즐겁더라고. 뭐 다 내려놓으니까 다 보너스 같은 거야. 경기 뛰었냐고요? 못 뛰었어요. 한 경기 뛰었어. 강등 확정되고 나서 마지막 경기. 그때 당시에 이제 최만희 감독님이 그래도 호남이 데뷔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때 이제 감독님은 강등돼서 자진 사퇴 발표하시고 저도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마지막인 거죠. 근데 그 마지막 경기 제가 30분을 뛰었는데 그때 날라다녔어. 어시스트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이제 1대0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팬분들, 뭐 형들, 주변 사람들이 야, 호남이가 진작에 빨리 투입됐어야 돼 시즌 중에 그 말을 하더라고. 100% 그 경기 때문은 아니겠지만 놀라운 일이 뭐냐면 2년 동안 딱 한 경기 뛰고 1년 재계약을 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28경기 7골 6동, 그 다음 시즌에 베스트 11 상 받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확률적으로 사실 말이 안 돼.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받아들이고 나의 속도에 맞게 다시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다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오늘 훈련도 파이팅 하시고 부상도 얼른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